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시와 소설, 현실과 환상, 또 자아와 타자의 거리 사이에 작가의 글이 놓이게 됩니다. 둔왕의 사랑, 누란의 사랑, 또 최근작 새의 말을 듣다까지 환상적 소설 쓰기,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이 아름다운 문체가 맺는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작가가 있습니다. 마니아를 많이 두고 있는 작가죠. 소설가 윤우명 씨 모시고 오늘 그의 문학세계, 또 그의 생애에 따른 생애적인 여러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 윤우명 선생님 모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뭐 뵙자마자 좀 그냥 사사로운 거 좀 여쭤보겠는데, 이 작가분 모시고도 이제 가끔 이 시간을 함께 하는데, 고은 선생님 모시고 예. 술 드시는 얘기 한참 나눴거든요. 네, 근데 좋습니다. 윤 선생님도 왜 술 드신다 하면 에피소드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여전하십니까? 요즘 무슨 인생 이모작인지 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럼요. 한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겠다 이 기회에 식구가 하나 생각납니다. 그 박시인의 광막한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 예, 나는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죽음 얘기인데 참 뭐 이런 근데 광막한 우주를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죽음도 있고 근데 그 광막한 우주까지는 저는 생각하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죽음과 저희 또 앞날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각오를 되새겨야겠다. 42살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 그러니 제가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와 동료였고 또 교훈을 줬다. 술의 그 버릇이 비슷해요. 네. 버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패턴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일어나면 또 술로 가고 그것을 쭉 계속해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바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죠. 아유, 주위에도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 내지 예술가들의 이제 음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의미를 새겨서 보게 되거든요. 네. 여기 좀 책이 있는데, 신가는 새의 말을 듣다. 이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좀 남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 표지에 산이 이렇게 있고 큰 새가 날아갑니다. 선생님이 직접 그리셨다고 들어서요. 제가 이 그림을 그전부터 많이 좀 봐오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는 어떤 나타남의 효시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구에는 헬만 헤세만 해도 좋은 작품들 많이 남겼고, 뮤지션들도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가 되고 이런 수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 풍토가 좀 아주 드문 희귀한 사례인데, 선생님이 뭐 취미로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인생의 계획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은 뭐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신 건 아닌가요? 비교적 설정을 했습니다. 네. 해서 이것이 또한 문학적 방법으로 세계를 보는 방법이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림이라는 게 문학하고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더만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뭐 타고르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최근엔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했지만은 긴터그라스나 이런 아주 그 세계가 좋죠. 그래서 소설로 표현 못하는 어떤 그 세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놔야만 내 존재 증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을 같이 가보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면은 그림 그리곤 합니다. 네, 윤우명 선생 근황에 아주 큰 굵은 두 줄기를 바로 듣게 됐습니다. 금주하신 거하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신 거하고. 윤우명의 문학세계 여기 입구로 들어갈 텐데 뭐 언제나 자주 들으신 얘기겠지만 질문을 드릴 저도 기억에 아주 선명해서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우명은 한편의 소설인데 소설이 시처럼 읽힌다는 거예요. 어떤 응집력 그리고 강한 어떤 시적인 울림 같은 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바로 유 선생님 스스로가 먼저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저는 그 초판 나오자마자 산 기억이 있습니다. 명궁. 성함도 그때는 달랐죠. 좀 얇은 그 시집인데 그리고 10년 가까이나 돼서 이제 소설가가 되신 겁니다. 그 데뷔 즈음에 그 전후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를 고등학교 때부터 써가지고요. 저는 평생을 시만 쓰겠다. 시 순례자, 순교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돼서 시만 가지고는 안 되는 어떤 또 무슨 세계가 있겠다 내 안에. 그것을 발견해서 저는 무슨 배반자인 나를 보는 심정으로, 그러나 배반자도 또한 나다. 그래서 산문으로 간 것이죠. 소설 쓰시는 게 일종의 시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신 거군요. 처음에는 시에 대한 어떤 결벽증이 있어서 예. 시인들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못해서 그렇다면은 가보자 해서 이제 소설로 갔습니다. 예. 가서 또한 그 무렵에 저로서는 우리 소설의 그 시가 상당히 부족하다. 또 문학이 아무리 산문, 그때는 산문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던 때였어요. 그러나 그 산문 정신의 뿌리가 되는 것은 시정신이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제가 그 시를 써온 것도 있고요. 또한 제가 가야 될 길에 시를 어떻게 같이 가야 되겠다. 어깨동무해서. 근데 그 소설을 보통 독자들이 그 점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지 않나. 방법론이 조금 다르다고 여기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되는 게 시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설을 읽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문체도 있고 뭐 비유와 수사 모든 것이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소설이라면 스토리 라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이제 찾아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의 이 스토리 라인은 찾기가 좀 애매모호하거나 심지어는 마치 이 바하의 음악에는 멜로디가 없다라고 이제 평하듯이 윤우명 소설에는 스토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어떤 강한 연상, 이것 하나로 전체를 아주 깊게 끌고 가는 것이지 아주 뭐 이렇게 다단한 스토리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아주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독법의 문제인데요. 저한테도 스토리 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나 꼭 스토리 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소설, 네. 이것만이 소설이냐?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뭐 영웅 소설 이런 데서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 이 자잘한 일상 자체가 우리 삶인 마당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이야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소설이 민주화랄까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야기를 만드는 거 좋습니다. 이야기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상이 있고 추상이 있듯이. 그래서 그 소설을 여러 갈래로 봐야 되는데 소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게 자꾸 어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곤란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 것 같아요. 네.
소설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틀에 매일 필요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바로 스토리 라인의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윤유명 선생님 소설은 여성 독자가 유달리 많다는 거예요. 이 두낭의 사랑도 그렇고 또 협계열차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뭐 여러 작품들이 그런데 아련한 느낌을 주는 하여튼 저 서역이라는 땅 다 어떤 의도라든지 작가적인 관심이 다 있어서 그럴 텐데요. 그 얘기를 좀 독자들에게 들려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 노림수도 물론 있습니다. 즉 우리 소설의 무대를 좀 넓혀 놔야겠는데 그것이 무한정 외국으로 간다고 넓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내적 필연성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그 길이 우리하고 연결돼 있다. 우리 문화하고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외래 문물의 받아들임이 여기까지 경주까지 일본 사람들은 일본까지 가 있다 실크로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이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의 어떤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냥 뭐 바깥에 무대를 넓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서 해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왕호 전축국전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렇다면 이건 더 확연한 우리의 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보통은 근데 윤유명 선생님의 서역이라는 거를 감성적인 코드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고려를 하신 거군요.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외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5년 전, 5, 6년 전입니다. 예. 그런데 갈 수가 없어서 꼼짝달싹 못하던 때지요.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것은 상상 속의 도낭이었습니다. 네. 또 자료 속의 도낭이었습니다. 두낭의 사랑 중에서 로울란을 지났는가 둔황을 지났는가 가도 끝없는 허공을 사자는 묵묵히 걷고 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모래소리가 들린다. 달빛에 쓸리는 모래소리인가 시간에 쓸리는 모래소리인가 아니면 서역 산만리를 아득히 울어온 공우소리인가. 그때 누군가가 중얼거린다. 아이야, 사내였다면 해초처럼 먼 곳으로 법을 구하러 떠났다 치렴. 계집애였다면 사막 속에 곱게 단장하고 있다고 치렴. 그렇다고들 치렴. 사자가 길을 멈추었다. 무슨 일일까? 그러자 사자가 난데없이 내게 물었다. 봉산이 예서 뭐, 강령이 예서 뭐, 기린이 예서 뭐. 깜짝 놀란 나는 머리를 내젓기만 했다. 그와 함께 사자가 고개를 들고 화든장 같은 눈을 크게 떴다. 이긴 위기요. 북청하지 봐야요. 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어느 결에 가죽을 훌훌 벗어던졌다. 참말 긴 하루였어. 이리 오래 춤추기도 아마 처음이지비. 목구멍에 모래가 잔뜩 엉켜붙은 쉰 목소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네, 두낭의 사랑 끝부분 같이 읽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지금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지금은 뭐 다채로운 종류의 소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도 이 작품이 쓰여진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리얼리즘 계통의 시대와 역사를 고민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분노하고 이런 작품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쓰이고 읽히던 시절입니다. 바로 이런 그 경계를 오가는 이런 선생님 유형의 작품이라는 게
아주 그 독특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죠. 소위 리얼리즘 시대가 그랬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저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라는 문제인데 환상도 또한 현실이거든요. 네. 이 점을 우리가 상당히 도외시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무렵에 그 소설이냐 하는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소설이 아니면 뭐가 소설이겠느냐. 소위 요즘 말로는 이미지가 메시지에 선행한다. 뭐 이런 그렇게까지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싫습니다만은 그런 세계를 타파하고 싶었던 거지요. 예. 뭐 요즘에는 현란을 합니다만은 그때 그 리얼리즘의 그 어떤 아주 중압 속에서 굉장히 그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나 여기서 헤어나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없겠다. 작가란 즉 새로운 세계를 가는 존재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dunang의 사랑, 기억과 회상을 오가는 그 이틀간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곁가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윤 선생님 같은 유형의 소위 이제 어떤 수준의 작가들은 평론가의 그 덕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는 단 한 번도 비평의 대상으로 거론된 적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독자를 거느리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팔려 나가요. 사실은 좀 통속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반면에 작가로서는 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었습니다만 평단에서 또는 이제 학계에서 끊임없이 주목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의미화시켜 나가면서 한국 문학의 중심에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윤유명 선생님 작품 경우도 봐도 끊임없는 읽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연구하고 규명하고 분석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되더군요. 뭐 작품 내용을 세세히 말하기는 좀 뭐 지금 시간의 분위기상 어려운데 어쨌든 선생님 작품에서 일관되게 보여지는 게 어떤 떠남이라는 거죠. 어디에 그냥 정착해서 생을 이렇게 늘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떠도는 사람의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작가의 세계관, 작가의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인생의 한때 인생 자체가 여행일 것이다. 이 세상에 던져졌으며 던져졌다는 것은 또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또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이게 불과 출퇴근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서 즉 저는 그 떠남이 떠남은 떠남입니다만 또 방황도 하고 합니다만 그 뿌리에 어떤 삶의 원류를 찾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원류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어떤 분이 저보고 동어 반복을 하면서도 늘 새로 읽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저도 그 점은 제 소설이 뭐 어디 특별한 것을 다시 쓰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 통해서 여러 각도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여기 자꾸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그 접근을 안 해간다면은 저는 사실 저런 존재를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소설 쓰기는 내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또 모른다면은 그렇게 알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나인가? 이런 탐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 알고자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좀 뭐 궤변처럼 들리게 돼요. 윤 선생님 대학 시절 전공이 철학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문학이 아주 병들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언저리를 맴돌았던 것도 참 괜찮은 일이었다. 그 당시에는 참 싫어했습니다. 네. 이건 내가 문학하는데 시간 괜히 여기다 허비하는구나.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학점을 따라고 그래가지고 이 참 몰입해야 될 시를 저는 그때 시를 쓰고 싶어서
학교에 할 수 없이 가면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아, 예, 시를 쓰고 싶었어요. 한시라도 그냥 붙잡고 그걸 그렇게 참 빠졌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학교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맴돌았던 것도 충분히 나를 형성하는데 무슨 도움을 줬구나, 고맙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랬군요. 제가 그 유명 소설에 일관되게 보이는 그 떠남이라는 그 행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떠난다는 게 당연한 거다. 인생이라는 게 계속 떠나는 거고 특별한 떠남이 아니라 심지어 직장인들의 출퇴근도 떠남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 또 하나는 그 떠남이라는 게 결국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 결국 근원은 탐색하는 작업이다. 내 작품에 있어서는 생의 근원을 탐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거기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근원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요. 아마 윤유명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신문하듯이 조목조목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윤유명 문학에서 제가 정말 관심 갖는 게 그 사랑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해서 윤유명 문학의 사랑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들이대고 싶은데 뭐라고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좀 하여튼 다른, 그러니까 분명히 남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녀의 사랑의 감정에서 소설을 읽으면서 다가온 것은 이상한 수렁 속에 빠져 있는 허무감과 안타까움과 온갖 그것들이 같이 배어 있어서 말이죠. 좀 이렇게 약간의 좀 단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또 조금 그래서요. 알기 쉽게 하나의 도식 같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소위 그 아주 쉽게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 원초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안으로의 탐구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외로움이란 안으로의 탐구다. 네. 그 결과 반동적으로 바깥으로의 탐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움입니다. 그럼 그리움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란 건 또 뭐냐? 어떤 자기 완성과 안으로의 탐구와 바깥으로의 탐구가 완성된다는 거거든요. 만남을 통하든지 뭘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 과정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위에는 우주, 조금 길어서 좀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주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장 완성된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예, 우주 지평선까지 가서 그것이 보이도록 한다면은 그 사랑은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네. 예, 불가능합니다만 우리한테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그런 어떤 완성된 사랑을 꾀한다면 그 사랑은 훨씬 더 승화된 사랑일 것이다. 최근작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6년 만에 이제 책을 내신 건데 새의 말을 듣다 작품 모음집이죠. 이 표제작이 된 이 작품 새의 말을 듣다 간단히 좀 독도를 가는 얘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아직 못 읽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사실은 이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걸 매우 좀 피하려고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자아가 중요하지. 먼저 자아가 확립이 안 됐는데 어떤 여러 매스 이런 국가도 거기에 속할 거고요. 이런데 관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예. 개인의 자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쭉 그렇게 써왔습니다. 근데 이 독도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갑자기 제가 나이 들면서 무슨 국가를 생각하게 됐는지, 그렇다면 자꾸 독도는 뭐 우리 땅이라고 뭐 외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설가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언저리라도 무슨 작품을 써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외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솔선을 해야 된다. 독도를 한 2번 나와 있습니다마는 2번쯤 가서 그 맴돌다가 상륙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독도에 갔던 얘기에 이게 또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이 알타이의 어떤 신화들, 무속의 세계들, 네. 하물며 이 새가 알타이어로 말을 한다는 거죠. 내귀에 그 사람이 듣기에 즉 내귀지요. 네. 그것이 어떤 우리의 역사의 원류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세계를 독도에 씌워보자. 그것을 여기에 독도 속에 몰아보자 하는 참 거창한 계획, 뭐 이런 또 그러나 소박한 얘기, 뭐 이런 걸 한번 여기다가 써봤던 겁니다. 예. 작품 새 말을 듣다 한 대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새의 말을 듣다 중에서 알타이 사원들도 알타이어로 하늘과 대화합니다. 그의 말은 끝났다. 나는 묵묵히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쉽사리 머리를 쳐들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금 수많은 물개들과 수많은 고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고 여겼다. 아무리 환청이라고 물리쳐도 헛일이었다. 동해의 거친 파랑을 가르며 물개와 고래의 기도 소리는 내 귀에 또렷이 전달되었다. 내가 모르는 말이 내 귀에 그토록 또렷이 들려와 박힐 까닭이 없었다. 한 수절 한 수절 새겨 들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한국어가 아닐 수 없었다. 배의 기관이 부르르 떤 탓일까? 문득 육체의 진동을 느꼈는가 하는 찰나, 무엇인가 강렬한 것이 섬광처럼 빠르게 내 몸을 뚫고 지나간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전율의 실체가 무엇인지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을 일컬어 영혼의 진동이라고 해서 되는지는 더욱 모를 일이었다. 아무래나 상관없었다. 한국어로 물개들과 고래들의 기도 소리를 들은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네, 이 작품 새 말을 듣다를 포함해서 사실 윤수명 문학에 일관되기는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가령 기억 속에 있는 것들, 그 기억이란 과연 잃어버린 시간인 것이냐, 누구를 만났는데 그게 나였다, 그게 진짜 나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 말이죠. 오생근 교수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군요. 삶의 느림의 의미, 느린 삶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느림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주 대중적인 코드도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나 힘든 삶의 속도 속에 살면서 느림이라는 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한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그 오생근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은 그 삶의 느림 혹은 느림의 삶,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그 인식이나 동기가 있으신 건가요? 그거보다도요, 그 느림이라는 게 자기를 돌아본다는 얘기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질주해온 감이 없지 않죠. 그래서 제 소설이 조금 돌아보는 소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어떤 출판하시는 분 얘기 들었더니 책이란 뒷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앞장으로만 가야 그게 팔리는 책이다. 네. 그러니까 뒤로 간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나 그런 책은
베스트셀러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적에 참 여러 가지 당혹감도 있었습니다만 제 소설은 그러나 돌아봐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돌아봄 그 의미로서 작품이 쓰여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인문학 열전 프로그램 안에는 인문학 말을 걸다 코너가 항상 있죠. 가상대화 코너인데 오늘 소설가 윤명 선생과 누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어울리지 않는 대상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작가와 별로 이렇게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대상, 그건 일상에 찌들고 자기 삶을 되돌아볼 여유도 시간도 또 기회도 맞이하지 못하는 그냥 생활하는 소시민들입니다. 소시민과 작가 윤흠양이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아니, 왜 자꾸 날 부르는 거요? 난 지금 바쁘단 말이오. 재촉해도 갈 길이 뱀꼬리처럼 길단 말이오. 부르긴 누가 불러요. 난 그저 당신 안에 날 조용히 응시한 것뿐이구만. 아이고, 자꾸 당신 소설 안으로 날 불러서 잊고 있었던 기억 속으로 날 빠지게 하질 않나. 역사 다큐에서나 볼 법한 사건 속으로 날 밀어넣지 않나. 아니, 내가 뭐 수렁에 빠진 내 딸이요? 단단히 화가 나셨구만, 소시민 씨. 나라도 불러주지 않으면 당신의 기억에 켜켜이 묵어있는 고린내 나는 사건들을 누가 일으켜 세워줄까? 뭐 일으키기 싫다면 할 수 없지 뭐. 그저 나랑 술 한 잔만 딱 마시고 가지 그러나. 그래요? 술이라면 그럼 한 잔 따라 먹으려. 다 좋다. 아니 근데 소설가 선생, 사람은 왜 이렇게 고독한 거요? 요즘 TV 보다 보면 사막이 많이 나오더구만. 사막보다 난 이곳 빌딩 숲이 더 고독하오. 사막엔 발자국이라도 남기지. 또 그 발자국에 바람이 답하기라도 하지. 이건 이놈의 빌딩 숲에서는 웅웅 메아리만 들리지. 내 발자국 따윈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지. 그땐 말이지, 날 철저하게 혼자 놓으면 어떨까? 그리고는 그 혼자가 있는 주변을 바라보는 거지. 그럼 내가 언젠가 혼자 있던 그 순간이 환영처럼 떠오를 거요. 그리고는 그때 내가 마주 보았던 또 다른 내가 내게 달려들거나 내게 말을 걸겠지. 기억은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뭘 좋은 걸 기억한다고. 난 기억 따윈 모두 잊어버렸어. 과연 그럴까?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어린 당신이, 또 다른 당신이 있을 거요. 당신이 실눈을 뜨고 그 당신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에휴, 그런 거 알아서 뭐하오. 자, 술이나 한 잔 더 따라봐요. 100번이라도 따르지. 허나 술 한 잔마다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는 말게. 아까 내가 따른 첫 잔은 당신이 더듬어왔던 사랑의 기억. 지금 내가 따르는 이 잔은 당신이 반드시 만나야 할 숨겨둔 자아와의 만남. 그런 것이요. 나도 먹물이라고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구만. 뭐 소설가들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소설가 선생,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 넘어갈 때 넌 누구냐? 나한테 물을까봐 겁나고 그랬어. 구름들을 봐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긴 시간, 구름을 바라볼 마음이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보다 보면 보일걸, 가다 보면 만날걸. 아니, 뭐가 말이요? 뭐가 보이고 뭘 만나냐고. 뭐긴 뭐요. 나지. 조바심 내지 말고 술이나 마셔요. 난 계속 소설을 쓸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계속 당신을 찾아봐요. 혹 알겠소? 언젠가 당신과 내 소설이 만나서 또 한잔하게 될지. 아이, 그땐 이런 약한 맥주 말고 소주로 마십시다. 소설가 선생과 소주 한 잔. 좋네 그려. 한 잔이라니. 소시민과 소주 1000잔. 그때 우리 진짜를 봅시다. 오래 봐도 실증 나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예, 소시민과의 대화를 이제 설정한 이유를 아마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작품이 꼭 뭐 예술가 소설은 아닙니다만, 소설은 정말 다양한 거라고 하듯이 가장 추하고 그야말로 신문 기사 사회면에 등장한 것 같은 것과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소설도 세상에 많이 있는데, 분명히 윤유명 문학은 그 세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걸러지고 깊어지고 다르게 이제 성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윤유명 작품하고 그냥 바쁜 생활인 소시민하고 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등장인물은 상당히 우리 소시민들이 되지요. 그러나 그 얘기가 조금 소시민답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존재를 생각한달지. 그렇게 돼 있는 점인데, 저는 살면서도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자 하는 그런 의도하에 그게 아마 쓰여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들, 그 모습에서 한 계단 더 높은 얘기를 해보자 하는 욕심, 과욕인가요? 하여튼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좀 승화된 어떤 세계를 자꾸 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존구자명. 선생님 하신 말이죠. 오래되면 스스로 밝아진다. 예, 간단한 말인데요. 오랫동안 존재가 오래되면 스스로 밝아진다 했는데, 최근에 어떤 시를 하나 간단하게 쓰게 됐는데, 그건 추사가 또 어디서 인용한 거죠. 이 가을이 지난 연후에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른 걸 알게 된다. 나중에라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존재가 오래가면 스스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이처럼 오랫동안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덧 스스로 빛나게 된다. 뭐 이런 평범한 구절입니다. 어느 고전에 있는 근데 저는 말인데요. 그 말씀 확 와닿는데요. 네. 제가 저 컴퓨터 초기 화면에 좀 이용을 해도 되겠죠? 아니, 왜 좋습니다. 존구자명. 나이가 좀 들게 되면요. 네, 예.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방향의 길로 이렇게 쭉 와서 사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지고 또 소중해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존구자명. 몇 번이나 제가 거듭되내게 됩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작가 윤유명 선생 모셔서 그의 작품 세계, 살아온 이야기 두루두루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낭독은 신작 세 말을 듣다 이 가운데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예.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본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절은 잊지 못할 명구였다. 식물에 집착할 만큼 나는 샤먼들이 신목을 믿었다. 아니, 모든 나무와 풀을 신목이자 신초로 여기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보고자 대화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대화에는 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응당 한국어가 되어야 마땅하다. 꽃은 물론 우주도 한국어로 응할 것이다. 당연한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다. 네, 지금 낭송하신 부분을 제가 선명히 이렇게 정리를 못하겠는데 약간 어떤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새가 알타이어로 말을 하는데요. 이 샤먼이 그러면 알타이어로 새와 대화를 나눈다. 그것에 제가 감흥을 받아서 이 다른 사물들과 저도 대화를 나눈다. 가령 그렇게 되면은 그 대화는 응당 한국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 꽃도 가령 그 꽃도 한국어로 말할 것이다. 그게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하니까 네, 새가 알타이어 말하고 샤먼이 알타이어로 말하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꽃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한국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알타이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훈, 감흥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계, 혼연일치의 이 세계, 이것이 우리한테 올 때 그것은 진정한 한 세계를 이룹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작가와의 대화라는 것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잡지 지면을 통해서 또 방송이나 또 신문 같은 데서도 일명 선생님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그동안 들을 수 있었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좀 새롭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삶의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됐기 때문에 후반기 인생을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다. 어떤 계획이신지 그걸 좀 펼쳐서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예, 그걸 참 뭐 어떤 분이 계획을 물으니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갈 뿐인데 왜 계획을 묻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제 작품 여지껏 써온 작품을 그게 뭐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작품으로 엮어놓고 싶어요. 하나의 세계, 네. 한 권의 책, 몇 권이지만 형식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엮어놓고 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의미 맥락상 한 권의 책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기존에 발표한 작품들을 재구성해서 네. 그야말로 한 편으로 만든 이거는 예. 유례가 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루고 싶다. 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네, 세계문학사에 아마 아주 특별한 성과로 이렇게 기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생의 작품이 한 편으로 통합된 그 작품을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선생님 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